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CME 그룹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최진기 강사가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 이 해지 거래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뭐 파생은 뭐 악마의 거래다. 글쎄 뭐 그거를 뭐 나쁘다 좋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마 아닐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로 달러, 이 유로 FX 12월물을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데, 이게 체결이 되기 위해선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체결이 되겠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파는 사람도 있어야 아마 체결이 아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곰곰이. 이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이제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의 증거금과 사는 사람의 증거금이 일단은 그 시장에 묶여 있죠. 뭐 해지 거래는 그렇다고 칩시다. 해지 거래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존재를 해야 이 시장이 이제 이 시장이 돌아가겠죠. 즉 사는 사람의 증거금과 파는 사람의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더 빠져나가진 않겠죠. 이게 청산이 돼야 빠져나가겠지. 청산이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증거금은 잡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증시는 내가 산 삼성전자가 지금 뭐 44,000원이야.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2만원까지 떨어졌어. 누군가 팔고 나갔겠죠. 근데 나는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거 삼성전자 주식 반토막이 났잖아. 증시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나오고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팔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가죠. 뭐 2조가 증발했네 3조가 증발했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자본이 안 빠져나가는 파생이 이게 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었을 때 자본시장으로 봤었을 때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 그냥 자본이 증발해버리는 증시보다 훨씬 더 그나마 돈이 묶여있는 자본 이탈이 되지 않는 이러한 파생시장이 더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관점의 차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악마의 거래고 자본시장을 위험하게 만들어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수익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다음 문제로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이 자본 쪽이나 이 자산 쪽으로 맞춰 봤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증시는 그냥 자본이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 나가버리잖아. 자본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위험해. 그래서 국가가 그 계산을 짠 거죠.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단 묶어두면 자본은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단순히 이거를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지 거래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하고 달러 거꾸로 걸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수익이 났었을 때 한쪽에 변동성이 걸려서 수익이 났었을 때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생각들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주식은 빠지니까 위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달러하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달러하고 금하고 요거는 이제 같이 붙여놓은 차트니까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봤듯이 달러가 올랐을 때, 자, 그러니까 달러가 내렸었을 때 금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걸 저스트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설명할 때처럼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적 영향이 있겠지만, 서로 예를 들어서 달러는 매도에 걸어놓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놔야겠죠. 그래야 해지 거래가 되겠죠. 한쪽 둘 다 매수를 만약에 이제 역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방향을 잡아놓고 서로 변동성을 줬었을 때, 토탈 두 개 합쳐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났었을 때, 플러스가 날 때만 가지고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다. 이게 전형적인 전형적인 해지 거래입니다. 해지 트레이딩. 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훨씬 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부분을 위험하다라고만 바라본다라는 거는 약간 이거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냐. 이제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는 CME 그룹을 좀 넓게 봅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저들이 많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이게 가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조금 약해. 자, 크루드 오일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상품 되게 다양하죠. 크루드 오일 퓨처스가 있고 옵션이 있고, 그쵸? 근데 브렌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옵션 정보는 되게 적어요. 원래 CME에서 거래되는 옵션 정보보다 이 월물수가 훨씬 적습니다.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자, 크루드 오일 봅시다. 이 크루드 오일을 보면 2019년 5월물까지 나와 있죠. 2019년 5월물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건 뭐 일단 연락 많죠. 위클리도 있고 뭐 무지하게 많아요. 봤더니 쇼텀도 있고 뭐 어이구 되게 많네. 행사까지 있고. 올론 봅시다. 쭉 우리가 봐왔던 그러한 행사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월물수가 엄청나게 많아. 월물수가. 뭐 이건 보통 지금 요거를 지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깊어. 여하튼 이 크루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2024년까지 옵션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다? 2024년까지 얘네들은 계획을 다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한번 제우스님한테도 그랬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옵션 계획을 짜면서 수익 포트폴리오가 옵션 쪽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식은 330억이면 되는 거고, 선물은 아까 뭐 보여드린 대로 3,800억이 필요해요. 똑같은 1포인트를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옵션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거의 10배 정도 보시면 돼요. 들어와 있는 돈이. 그럼 1포인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3조를 쓸 거야? 330억을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봅시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만 본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3조를 들여가지고 1포인트를 떨어뜨리는 게 나아요. 고작 이만큼 먹자고. 고작
그래봐야 뭐 한 4,200억, 4,200억 먹자고 3조를 던진다? 이 멍청한 짓이란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물론 네이키드는 아닐 거예요. 아마 합성으로 콜옵션, 풋옵션의 양쪽에 이 걸려있는 것만큼은 움직여지겠지만 이만큼을 먹자고 330억 움직이는 것이 낫겠죠. 지수를 움직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 크루드 오일. 자, 크루드 오일 옵션을 봅시다. 이게 지금 호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조금 뭐 차이는 발생하긴 하는데 조금 니케이 쪽을 볼까? 아니야, 그래도 상품 쪽을 봅시다. 상품 쪽을. 이거는 요 데이터는 미국 CME에서 다 받아오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미국 CME로부터 받아오는 데이터예요. 조금 거래량이 많은 걸 봅시다. 요거는 이거 지금 시카고 쪽에서 데이터를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안 받아와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실제 장 돌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하튼 이 옵션 쪽에 해지의 이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루드 오일 쪽에 현물을 던져요. 그래서 실제로 옵션이 이게 체결이 안 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옵션이 결제가 안 된 거죠. 결제가 안 돼가지고 평가손익이 일단 마이너스가 난 상태야. 자, 이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을 이제 예를 들어 실제입니다. 크루드 오일 제가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은 따로 증권사가 많은 게 아니고 브로커가 많아요. 브로커가. 이게 옵션이 이제 결제가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야, 이거 옵션, 이제, 콜옵션인데, 이거 결제가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할까?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원유통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원유통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옵션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물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현물을. 실제로. 이따가 그 한국투자증권에 거기 가서 실물 인수도라는 게 있어요. 실물 인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현물로 갖다 줘요. 얘네가. 그러면 우리가 그 원유 드럼통 뭐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브로커들이 그걸 알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거 선물로 옮겨줄까?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실제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75 콜이 있고 65 콜옵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로 봅시다. 어제 크루드 오일 얼마 찍었나요? 59달러 정도 찍었죠. 네. 자, 만기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기일이라고. 근데 제가 오늘 만기일인데 콜 61달러, 그러니까 61달러에 콜을 샀어요. 제 거 결제가 안 됐겠죠? 그죠? 더군다나 콜 매도를 쳐놓은 거야. 이 61달러에 콜 매도를 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아니야, 이걸 합시다. 57달러 콜 매도를 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57달러 콜 매도인데 지금 59달러에서 마무리가 끝나버린 거야. 월물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전화가 옵니다. 미국 브로커에서, 야, 너 57달러짜리 행사가에 콜이 결제가 안 됐어. 콜 매도를 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옵션의 매수와 매도 부분 설명을 또 드리게 자세히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럼 57달러면 저는 손실이 나 있겠죠, 지금. 근데 이게 까지는 게 아니에요. 까지는 게 아니고, 야, 너 그러면 57달러 콜 매도니까 너 원유 드럼통을 갖다 준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가 우리 브로커한테 잡아놓은 증거금에 맞춰서 원유 드럼통을 갖다 준다고 연락이 와요. 그거 누가 받아? 안 받지.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얘가 브로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월물 선물 57 매도로 잡아줄게라고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물은,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이 부분들을 유저들한테 설명해줘야 돼요. 지금 59.87달러인데 저는 그만큼 까졌겠죠. 까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월물로 옮겨주는데 어디로 옮겨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한참 밑에네. 뭐 손실이 많이 나 있겠네요, 아마도. 밑에가 아예 더 나오지도 않는구나. 뭐 58달러라고 합시다. 뭐 아니 뭐 저기 59달러, 저기 58달러 여기 있네. 뭐 58.5로 합시다. 58.5에 매도로 들어와요. 대신 저는 그만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계속 넘어오겠죠. 미청산으로 제 돈을 까주지는 않고 실물 드럼통으로 받을래? 아니면 이렇게 58.5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갈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다 그때까지 청산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58.5 매도, 즉 현재 59.87인데 1.37달러를 손해를 보는 걸로 선물로 넘어가는 걸로 와요, 연락이. 이게 바로 실물 인수도입니다. 이게 실물 인수도예요.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원래 선물은 증시도 증시지만 원래 선물은 이렇게 상품 선물로 움직이는 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때 오버피가 있나요? 그렇게 넘어갈 때 그 오버피가 있어요? 그 수수료를 더 내야 되나요? 그 수수료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손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 손실 마이너스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아까 보셨던 1.37달러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1.37달러는 아니겠죠. 한 틱당 가격 차가 있으니까 그만큼. 그 정도 되면 아마 거의 한 뭐 코리안 원으로 뭐 한 3, 400만 원 될 거예요, 아마. 네, 여하튼. 자, 그러면 실물 인수도 이런 게 뭐뭐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사실 설명은, 그러니까 이 거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베스트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설명은, 자, 여기 보이시죠? 실물 인수도, 권리 행사 시 선물 포지션이 생성된다 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실물 인수도가 나오고요. 이 실물 인수도가 뭐다? 원유 드럼통 가져가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즉, 아까 내가 손실났던 그 콜 매도 부분이 그대로 선물 포지션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미국에서 그 원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냥 나는 원유통으로 받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대략적으로 선물과 현물도 실제로 움직여지기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옵션 쪽이 결제가 안 되면, 즉 권리를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난 계속 난 콜 매도 포지션으로 유지를 할래라고 하면 옵션 포지션이 없어지고 이 선물 포지션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마찬가지겠죠. 금은 어떤지 볼까요? 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물 인수도가 원래 이게 진정한 선물의 의미예요. 한국은 그 중에
지수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수 중에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고, 원래 선물에 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실제 움직이는 건 이게 원래 정확한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금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얼마에게 했다라고 하니까 결제가 안 됐으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얘기는,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네, 그냥 실물로 받겠습니다. 실물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처음 보셨죠? 선물에서도 실물 인수도 되는 종목이 그 행사, 뭐지, 종목 상세표에 있는데, 그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물건으로, 현물로. 왜? 선물이 만기가 됐으니까. 선물이 만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이라고 합시다. 이게 진짜 의미예요. 이게 진짜 선물 움직이는 의미입니다. 옵션의 경우로 합시다. 자, 123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230. 내가 콜옵션, 뭐 이건 이제 풋옵션의 경우가 되겠지만, 그건 일단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콜옵션이 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죠. 이 콜옵션은 이제 권리 행사를 하겠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콜옵션, 아까 보셨던 1200에 콜 매수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지수가 만기가 됐어요. 1230으로 만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선물이 만기가 됐습니다. 저는 30 정도가 플러스겠죠. 콜 매수했으니까 30 정도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권사에서 그냥 돈으로 현물로 환산을 해가지고 증권사가 우리가 이거 청산이 되면서 결제라고 하죠. 결제가 되면서 플러스 돈을 넣어주는 것 뿐이지 내가 권리 행사를 하겠다 하면 요만큼의 금을 갖다 줘야 합니다. 원래는. 하지만 증권사에선 금 갖다 주기가 귀찮잖아. 그러면 그냥 권리 행사 하시죠. 라고 해서 이 미국 증권사에서 브로커 약정을 보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실제 캐시 $1,000겠죠. $1,000로 정산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사인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금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 여기까지 가시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실물 인수도입니다. 그러면 증시는 실물 인수도가 돼요, 안 돼요? 증시는 주식을 갖다 주나? 그러면? 아니겠죠. 아니겠죠. 바로 정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니 S&P 500을 한번 봅시다. 자, 얘도 보니까 실물 인수도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죠? 권리를 행사했었을 때 선물 포지션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은 내게 결제가 안 됐어. 결제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바로 정산이 나가 떨어져 버리죠.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실물 인수도와 현금 결제 표준 월물 언제? 3월, 6월, 9월, 그렇죠. 12월에는 현금 결제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리고 나머지 1, 2월 등등등등 얘네들은 선물로 포지션을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그렇죠. 한국은 다 현금 결제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다. 원래 선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선물은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한국은
이 결제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은 권리 행사가 유럽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럽형. 이게 아메리칸형이 있고 유럽형이 있어요. 그 CME 그룹 들어가 보면 아메리칸형이 있고 유럽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형을 택했어요. 어떻게? 최종 거래에만 행사가 가능하고 그 전에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행사하지 않고 바로 이 현금 결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캐시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하튼 선물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CMA 그룹에 나와 있듯이 이게 CMA 그룹에 나와 있듯이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한국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봤던 통화. 선물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통화. 그 다음에 금리. 자, 이 통화에는 뭐가 있죠? 유로 달러, 유로, 파운드, 그렇죠. 엔화, 스위스 프랑, 되게 많아요. 셀 수도 없어. 되게 많아. 자, 금리, 국채.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가 또 있겠고요. 지수 있겠죠? 뭐 있겠죠? 한국 거. 한국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IMF 때 그렇게 자본법을 바꾸지 않고 안 들어오게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으나 결국엔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회사들이 다 넘어갔죠, 그때.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선물 거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인은 순기능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자본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 선물 시장이었던 거예요. 제일 덩치도 크고 이런 벵가드라든지 미국 군인공제회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연금 이런 게임이 안 돼요. 또 미국 연금 애들 이런 애들 그 헤지펀드 애들 얘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1994년에 우리나라의 자본 잠식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런 선물 거래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때 외국 자본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문호가 활짝 열려진 거죠. 그래서 제2의 개항이라고 많이 합니다. 실제로 1997년 그리고 1994년에 선물시장이 열면서 개항보다 더 큰 거죠.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강화도 조약해서 등등등 운요 사건부터 해가지고 신미 양요해서 이제 미국이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개항하고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큰 사건이라고 봐요. 1999년, 97년 IMF하고 99년에 이제 이 선물시장이 열린 게 훨씬 더 큰 이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수, 한국, 니케이, 항생, S&P 등등등. 그 다음에 유럽의 DJ 유로스탁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고요. 농산물 있겠죠. 옥수수. 아까 보셨던 옥수수 콘, 그 다음에 밀, 휘트, 그 다음에 소이빈, 아까 소이빈 밀즈 있고 여러 가지 보셨죠? 소이빈 오일, 콩기름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금속이 있겠죠. 축산물은 하지 맙시다. 축산물은 우리가 이제 많이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제우스님은 금 많이 거래하신다고 하니까 금, 은, 네. 구리, 찜찜찜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류, 브렌트, 크루드 오일,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씨는 진짜 못 쓴다. 자, 여하튼 이러한 선물들이 진짜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한국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자본시장이 일단 게임이 안 되죠, 이거. 네. 자본시장이 사이즈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는 뭐 한국이 뭐 세계 뭐 뭐가 어떻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잘해야 8위 정도. 그래서 뭐 거래량이 많은 거랑 사이즈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동네에서 표현 좀 그렇습니다. 산동네에 구멍가게 소주 거래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퇴근하신 길에 함께 한 병씩 사시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고 팔고 요 숫자와 그 옆 동네에서 부자 동네에 요 숫자 분명히 달라요. 왜냐면 얘네들 박스째 사. 얘네는 거래 건수는 적겠죠. 그렇죠. 똑같은 100병인데 산동네에서는 100번으로 이 100병이 왔다 갔다 하죠. 한 번 살 때마다 한 병씩 사가니까. 하지만 부자 동네는 한 번에 박스로 100병을 그냥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래 횟수가 얘는 100회, 이쪽은 1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시장이 크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크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병씩 사고 받는 거랑 이 한 방에 벌크로 끝내는 거랑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약간 좀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한국이 제일 큰 시장이 아닙니다. 큰 시장이 아니고 자주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해야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선물 시장은 이렇게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로 움직여져 있고 현물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물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선물 지수는 딸려진 옵션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옵션 수익 때문에 선물 시장을 계속 만지고 있어요. 자, 이제는 뭐 아주 그냥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 그만 좀 해!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걸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는 상품별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항생부터 한번 봅시다. 이젠 개별 선물 중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 지수를 영어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원지표는 주가 지수가 될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을 쓰고 항생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항생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항생이 어떤 건가? 뭐 그건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요거는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CME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 상품 선물도 있고,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라고 여기 써 있네요.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여기 있는 거 얘네 주로 뭐 한다? DJ 유로스탁 등등등의 이러한 선물을 많이 거래해요. 얘는 거의 인덱스만 거의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츠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뭐 얘는 시장이 좀 작아. WTI 이거 뭐죠? WTI? 크루드. 네? 크루드 오일이요. 예, 크루드 오일이 그 중에 하나죠. 전체적으로 뭐 이 월드 트레이드가 되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트레이드되는 국제 유가를 하나로 모아둔 거예요. 크루드 오일이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얘네는 독특한 점이 있죠. 얘는 탄소 배출권도 선물 거래를 합니다. 자, 우리 CME는 최근에 뭐가 있었죠? 비트코인 거래를 했었죠. 비트코인 선물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선물 거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뭐 아마 그 제우스님 회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 비트코인 하신 분, 그래서 그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백단에 더 무서운 애들, 선물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봤던 싱가폴, 그죠? 싱가폴 거래소. 얘네도 거의 지수만 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몇 개는 하고 있기는 했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있고. 홍콩. H쉐어라고 들어봤죠? H쉐어. 그쵸? 그 다음에 차이나 A50. A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랑 영국이랑 같이 여기, 왜냐면 얘네가 이 영국 식민지여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하튼, 일단 대표적으로는 항생하고 H쉐어가 있다라는 거. 항생은 최근에 한국의 유저들이 많이들 하시죠. 그 다음에 CBOE. 보시다시피 오사카 거래소도 있네요. 그죠? 아까 봤죠? 도쿄의 증권거래소, 나고야 거는 그렇게만 되진 않은데, 하여튼, 도쿄의 증권거래 현물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얘도 같이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선물거래소, 오사카 혹은 오사카 증권거래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주시, 얘네는 거의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많이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얘네는 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ASX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주 회사들. 걔네 지수를 뽑아놓은 거고요. 말레이시아도 있겠죠. 이른바 듣보잡이라고 많이 하죠. 듣보잡. 따이페이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중국. 그래서 타이엑스라고 해서 따로 얘네 지수를 해서 대만의 선물거래소, 대만의 이 파생상품 거래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너무 다양하게 되게 많죠. 근데 아마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거의 우리랑 비율은 비슷해요. 현물시장이, 요건 이렇게 합시다. 현물시장이 10이면 대략 선물시장은 600 정도. 600. 한 300에서 6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한 1하고 30대 6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선물시장에는 같이 옵션도 같이 붙어 있겠죠? 옵션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이엑스 한번 볼까요? 이 거래 시간은 나중에 차차 조금씩 보세요. 거래 시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타이엑스를 한번 봅시다. 아까 들었던 대로 대만 타이엑스가 있고 미니 타이엑스가 있어요. 이렇게 대만 지수가 있고요. 옵션도 있는데 국내에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타이엑스는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타이엑스는 위클리라고 해서 옵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타이엑스는 위클리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죠? 타이엑스 옵션이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그래서 이 니케이도 그렇고 타이엑스 위클리도 그렇고 니케이 위클리도 아직 이 데이터가 아직 완벽하게 많이 들어오죠. 니케이는 열었네요, 이제. 니케이는 열었어요. 근데 거래가 많이 안 돼요, 아직은. 국내에선. 타이엑스도 위클리를 열었습니다. 이 위클리 연 거는 미니 S&P가 시초예요. 미니 S&P가 1주,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옵션 보시는 데는 한국투자증권 제일 잘 돼 있고요. 거래 부분이라든가 실시간 데이터 들어오는 건 이베스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회사는 뭐 제가 감히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도 많이들 하시죠. 나스닥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나스닥이겠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거래 시간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이 거래 시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약간 뒷담화인데. 자, 제수님, 우리나라 현재 지금 미니 S&P 500을 금을 거래하고 싶어요. 그럼 몇 시부터 할 수 있나요? 금이요? 예. 골드 선물이요? 네.
8시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물론 서머타임 때는 1시간씩 땡겨지죠. 아,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하지 맙시다. 웃기는 게 제가 어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 뉴욕 증시 열렸으니까 이제부터 거래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전문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 잘 안 들렸습니다. 아, 지금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열렸으니까 지금은 11시 반에 열리겠죠. 본격적으로 열려지는 본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T1하고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자, 저녁 밤 11시 30분부터니까 뭐 그 전에 막 준비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잭슨님은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멍청한 소리죠. 네. 장은 이미 아침 8시부터 열었어요. 실제 거래가 다 되고 있고, 이 시가가 8시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시작가가. 그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밤 11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그런 소리라고 앉아있다니까.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산장이 다 열렸어요. 그죠? 네. 실제로 우리가 방송에서, TV에서 보는 호가 부르고, 이거 얼마고, 뭐, 이거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똑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장에서 가가지고, 이거 얼마,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나중에 만나면 혼내주세요. 두 손 꼭 붙잡고, 모르면 좀 배우라고 해요. 장은, 이제 혜지씨도 알아야겠지만, 장은 8시부터 열립니다. 미국 CME는. 이거 얼마나 멍청한 소리야. 그리고, 실제로 전 T 플러스 원장이 11시 반에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주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장 때문에. 주식장 때문에. 해외 주식 많이들 하시죠, 요새? 네. 해외 주식장이 열린 거고요. 그 전에 선물시장에서 이미 다 쇼를 다 펼치고 있다고. 다 이미. 그 무슨 얘기죠? 선물이 떨어졌어. 해외 주식도 폭락을 했겠죠? 그랬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참 멍청한 소리가 그거야. 우리나라가 야간장에, 야간 선물장에, 예를 들어 크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마이너스 5%. 자, 간단히로 들어봅시다.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게 주식 가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냐면, 자, 금요일날 야간장이 269.20에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간은 271.50에 마무리했어요. 자, 월요일날 까고 시작하겠죠? 아마 여기서부터 할 거야. 물론 동시호가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요일날 야간에 2.3%나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죠? 네. 자, 아침이 됐어. 월요일 아침이 됐어. 자, 삼성 거 봅시다. 그러면 삼성 거. 참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두 손 꼭 붙잡고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 삼성에 44,300원이 있네. 자, 월요일 아침에 이거 까지고 시작하죠. 그러겠죠? 아마 그렇겠죠. 근데 웃기는 일이 있어. 아무도 이거 거래한 사람도 없어요. 밤에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산 사람도 없고 판 사람도 없는데 44,300원 아래부터 아마 시작할 거라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커플링이요. 그 왜 그런 거야? 커플링. 그렇죠.
지수는 지금 이미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까지고 시작을 했다. 그럼 얘는 아마 요 밑에서 시작을 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거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월요일날 8시 반부터 열심히 이제 이 주식 동시호가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맞춰지겠죠. 그럼 던져놓는 애들이 물량이 이미 있다 없다? 있단 얘기죠. 주식으로 이질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밤에 주식시장을 열어야 돼요, 열지 말아야 돼요? 열어야죠. 열어야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삼성 거 이렇게 못하게 막아놓고 지들끼리 맞춰버렸다니까? 물론 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건 아닌데 2.3포인트를 내리고 시작을 한 거야, 얘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우리 거래도 못하는데 내가 삼성 걸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까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동시학고에서 막 열심히 던져놨겠지만 그런다고 그러면 같이 동시간으로 대응하게 해줘야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본시장은. 이건 단순하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이유들이에요. 현실적인 이유들. 아무도 거래한 사람은 없는데 까지고 시작을 한다고. 이 말이 돼? 웃기죠?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세력의 힘도 확인을 했지만 이 선물시장이 이 개장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즉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쵸?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에 1월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죠. 네. 그때 미국은 일요일이라니까? 일요일날 이미 장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주식시장을 만지고 있다고. 이미 주식은 아무도 거래를 하지도 못하고 주식은 저쪽에 그냥 저 먼 구석탱이 박혀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여기서 주식을 만지고 있다고. 지네 마음대로.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하나의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만지고 있구나. 미국은 실제로 확실하게 쉬잖아. 일요일날. 그쵸? 확실하게 쉬고 있는데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금값은 막 연락 올려놓은 거야. 아침 8시부터. 예를 들어서. 그럼 금 현물시장이 변화가 오겠죠. 월요일날 아침에. 네. 그러니까 즉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날 아침에 아마 금값에 변화가 올 거라고. 어느 누구도 살고 판 사람은 없어. 하지만 선물시장으로 이미 금값을 조정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시장으로 금값을 올려놨어. 현물시장에는 열심히 매수 주문이 나가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혹은 니네들은 손 못대게 장 딱 닫아놓고 지들끼리 이미 입도 선매를 해놨겠지. 가격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뭐 일부 제가 그분들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도 타당하게 이 맞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죄송한 표현으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시장에서 이미 다 사전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야간시장에 선물 다 만져놓고 아침에 주식장 자 이제 거래해 니들끼리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이 삼성전자 가격 한번 봅시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고 판 사람은 없어. 근데 가격은 밑에서 시작을 해. 웃기죠? 뒤에서 니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서 만지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48,000, 뭐 43,800원, 그러니까 대충 1,000원 떨어진 가격이라고 보면 벌써 이게 얼마치야? 이게 얼마치야 이게? 1,000원이 뭐야 이거? 500원만 떨어졌다고 쳐도 벌써 76,500, 76만 5천? 76만 5천 701. 대략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반 44,000원 딱 때려주면 336억이 아무도 거래를 안 했는데 336억이 증발해버린다니까. 왜?
선물 지수에 맞춰놨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 또 우리 한 쉬었다가 4시 22분부터 다시 또 공부 시작합시다.